오늘은 유비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삼국지는 기본적으로 유비가 주인공이야. 유비가 주인공인 데는 어쩔 수 없이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 하나는 일단 유씨다. 유씨인 게 그 당시 그 삼국지 전 나라가 한나라잖아. 한나라의 왕이 유씨이기 때문에 이 유비가 그 나머지 손권이나 조조에 비해 흔히 말하는 정통성, 유씨의 후계다. 물론 되게 먼 후계긴 하지만 어쨌든 후계는 후계다. 한나라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가 유비가 주인공인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유비의 서사가 되게 좋아. 예를 들어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유년 시절 힘들게 보내고 출중한 무예를 지닌 두 명의 동생을 의형제로 맺는 장면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큰 세력들에게 치이면서 결국 자기의 땅을 이룩하고 뭐 그 와중에 제가 공명도 얻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이 스토리가 너무 좋아. 주인공으로서의 완벽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지. 세 번째 이유는 그 시대는 난세잖아. 난세는 뭐 흔하게 사람을 막 죽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언제든지 배신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통용되는 시대야. 그 조조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한 명을 죽이면 살인범이지만 100명, 1000명, 10,000명을 죽이면 영웅이란 말이 있어. 여튼 그런 시대였단 말이지. 그런 시대는 당연히 다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잖아. 근데 어쨌든 유비는 평이 되게 좋아. 평민들의 평이 엄청 좋아. 어쨌든 유비가 가는 곳은 민중들이 환호했다고 하지. 그만큼 민중들의 효심이 많은 정치인이었다. 능력이 어떨지언정 민중들은 유비를 좋아했다. 이게 세 번째 이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유비는 주인공으로서 완벽한 역할을 할 수 있지 라는 거지만, 봐봐, 나는 그 유비가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쓰레기 같아. 이 새끼 왜 쓰레기인지 지금부터 설명해줄게. 첫 번째로 유비한테는 부인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대. 근데 유명한 사람은 3명 정도잖아. 미부인, 간부인, 손부인, 이렇게 3명 정도인데, 미부인하고 간부인은 진작에 얻어서 뭐 그렇다 쳐지만 손부인은 나중에 결혼을 했잖아. 근데 결혼할 당시에 나이가 유비가 50줄이야 거의. 그리고 손부인은 오나라의 왕 송건의 여동생인데 당시 정확한 나이가 표기가 안 돼 있지만 그래봤자 20대다. 어리면 10대 후반, 많으면 20대 중반 정도의 나이일 거래. 그러니까 50이 다 된 유비랑 거의 20년 차. 어쩌면 20년이 넘게 났을 수도 있는 나이 차이였다는 거지. 이게 제일 나빠, 내가 봤을 때. 아니 뭐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도 나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삼국지에는 맹달이라는 캐릭터도 있고 여포라는 캐릭터도 있지만 배신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온단 말이야. 특히 맹달은 배신자 아이콘을 많이 씌워, 연희에서. 뭐 아까 말했지만 난세기 때문에 누구든 다, 거긴 사람들 웬만하면 다 한 번씩은 배신을 해. 물론 배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 팀 갔다가 저 팀 갔다가를 반복되이 한단 말이야. 근데 또 맹달이 좀 나쁘게 보이는 이유는, 배신의 아이콘처럼 보이는 이유는 유비를 배신했다는 게 크지. 유비 팀은 배신자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맹달이라는 배신자가 있어. 심지어 맹달은 맨 처음에 유정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유비한테 왔다가 조조한테 갔다가 다시 유비에게 오는 과정에 죽는단 말이야. 물론 관우의 죽음에도 조금 연관이 해. 그래서 촉나라의 빠돌이들, 촉바라고 부를게. 촉바들이 되게 싫어해. 캐릭터 중에 하나지. 하지만 나는 유비가 배신 아이콘으로 적당하다. 유비는 그렇게 좋은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 봐봐.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신기하게 어느 회사를 가도 운이 안 좋은 건지 회사 갈 때마다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잖아. 이 회사를 가도 잘 나가는 회사가 이 사람이, 물론 이 사람 때문이만 아니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이유로 이 사람 때문에 회사가 안 돌아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 같아. 유비가 운이 안 좋은 건지, 응? 아니면 유비한테 문제가 있는, 유비가 불운을 끌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비가 가는 곳은 늘 망해. 뭐 연희 기준으로 얘기할게. 연희 기준으로 가난하게 태어나서 이제 자기 세력을 일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힘을 빌려준 건 공선찬이라는 같이 학문을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선배님이죠. 학교 같은 학교를 다닌 선배님이야. 명문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선배님인데 북쪽에 엄청 자리를 잘 잡았어. 세력도 강성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자기 후배가 자기 생각에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너무 빌빌빌거리고 다니니까 도와줬어. 선배님은 애초에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약간 슈퍼스타야. 떠오르는 슈퍼스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대우해줬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유비는 잘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승찬은 유비를 데리고 다녔어. 동탁 뽑을전에도 사실 유비는 듣보잡인데도 불구하고 데려가주고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그 공승찬의 동맹인 도겸이 있단 말이야. 근데 도겸이 조조한테 좀 공격을 받고 있어서 도겸을 도와주라고 유비를 파견을 보내. 뭐 일이 끝나면 돌아와야 되는데 유비가 안 돌아오는 거지. 그리고 도겸네 집에 머무르는 거야. 근데 도겸은 나이가 엄청 많아서 그 유비가 도와주고 난 뒤에 얼마 후에 도겸이 죽어. 근데 도겸도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서주 땅, 나름 제법 큰 땅이고 그곳을 유비한테 줘. 내게 뭐 첫 번째 재앙이야. 봐봐, 도겸은 잘 살고 있었어. 유비가 만약에 안 왔다고 치면은 자기 아들들한테 땅을 물려줬겠지? 물론 아들들이 무능하니까 유비한테 줬을 거지만 아들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지. 자기는 아빠한테 기업 물려받을 생각에 릴로라 놀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오더니 아빠의 땅을 물려받았어. 그리고
그걸 잘 지킨 것도 아니야. 그리고 금방 조조한테 뺏겨. 여포한테 뺏기고 그다음에 조조한테 뺏겨. 어쨌든 뺏겨. 저 새끼가 오고 나서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 땅을 가져가고 뺏겨. 첫 번째 재앙이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유비가 나쁜 놈이었어. 마음씨가 안 좋은 놈이고 눈치가 빠르다고 가정을 해보자. 왜냐면 우린 역사로만 배웠으니까 그 글로만 봤으니까 유비의 실제 성격이 어떤지 모르잖아. 사실 유비가 되게 간교하고 교활하며 눈치가 빠르다라고 쳤을 때 봐봐. 공공찬이 파견을 보냈어. 도와주러 갔어. 그리고 다 도와준 다음에는 원래는 또 잘 나가는 형한테 가서 빌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편할 수 있잖아. 돌아가야 되는데 도와주러 도겸네 가봤어. 도와주고 나서 딱 상황을 보니까 도겸 금방 죽을 것 같아. 오늘 내일 해. 근데 도겸의 아들들을 보니까 답이 없어. 엄청 띨빵한 애들만 있는 거지. 교활한 유비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거 잘하면 여기서 유비하고 있으면 도겸이 이 땅을 통째로 나한테 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서주에 있던 미축이나 이런 사람들도 유비에게 되게 호의적이고 유비가 서주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잖아. 그들도 서주에서는 되게 권력층이었는데 권력층들도 유비한테 손을 대고 있었어. 그럼 유비 입장이 만약에 간교한 유비라면 이 사이즈 싹 봤을 때 잘하면 내가 이거 먹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공공차한테 안 가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재앙을 맞은 건 여포야. 여포는 사실 누가 배신이라고 하긴 좀 그래. 왜냐면 여포가 먼저 선빵을 유비에게 때렸단 말이야. 먼저 유비 뒤통수를 한 대 먼저 쳤어. 유비가 여포를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여포가 유비 땅을 뺏었지, 서주를. 그리고 난 다음에 유비도 이제 맞았으니까 얼얼하잖아.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조조한테 가. 조조가 여포를 공격할 때 유비가 앞장서. 가장 포인트는 조조가 여포를 잡는단 말이야. 잡은 다음에 죽일까 말까를 고민을 해. 왜냐면 여포가 무력이 세니까 얘를 잘 구슬려서 내가 부하를 만들지 죽일지를 고민을 하는데 여포도 전적이 화려해. 여러 사람들 되게 죽여갖고 배신해 왔단 말이야. 아까 유비 뒤통수도 먼저 때렸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이기 전에 조조가 유비한테 물어봐. 얘를 어떻게 할까? 죽일까 살릴까? 그랬더니 유비가 여포가 배반한 애들을 생각해보라고. 데리고 있어봤자 배반할 거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조조가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죽여. 여포가 맞은 유비의 재앙. 두 번째 타겟인 거지. 봐봐. 그 전까지 여포도 엄청 배반을 많이 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왔어.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안 죽었어. 유비랑 엮이자마자 여포가 죽어. 만약 유비가 안 엮였다면 안 죽고 살아나서 또 다른 세력을 키웠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처음에 공손찬하고 엮였다고 했었잖아. 공손찬은 유비랑 엮인 이후에 유비를 도겸한테 파견 보내고 유비가 돌아올 줄 알았지만 안 돌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같이 하다 말고 후배가 도망갔잖아. 그리고 자기 라이벌인 원소와 싸우다가 죽어. 유비가 3명하고 엮여 3명 죽였어. 셋 다 엄청 작은 인물들이 아니야. 큰 인물들이야. 큰 인물들이 유비랑 엮인 이후에 죽었다. 의심해볼 만해. 충분히 유비가 문제라고 의심해볼 만해. 그렇지 않아? 약간 그런 거지. 김전일이랑 코난이 어디를 가기만 하면 살인사건이 나는 것처럼 유비가 어디를 가기만 하면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는 그런 느낌이랄까? 여튼 그러고 있는 와중에 조조 내부에서도 이제 안에서 이제 반란이 싹 터. 황제를 핍박을 해서 황제의 외가 쪽과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연계해가지고 반란을 꾀할 준비를 하고 있어. 이제 반란하겠다라고 사인을 한 사람 중에 마등도 있었고 뭐 동승도 있었고 뭐 오자란 뭐 등등 10명을 채우기에 많이 모았는데 그 중에 한 명 유비도 사인을 했지. 같이 조조를 죽이기로 한 거야. 마등은 당시에 이제 서량태수였으니까 밖에서 호응하겠다. 안에서 호응해 주시오라고 한 거지. 원술이랑 조조가 싸움이 난단 말이야. 어쨌든 유비는 그때 기회를 틈타서 그럼 자기가 원술을 공격하겠소라고 말하고 조조한테 군사를 받아서 조조의 품에서 벗어나. 사실 여기도 좀 배신이라고 봐. 조조는 어쨌든 유비한테 잘해줬어. 주위에서 죽어라 뭐라 해도 일단은 잘해줬어. 근데 유비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떠날 생각만 했지. 그리고 나가면서 동승도 사실 버린 거지. 같이 반란을 도모하자 해놓고 상의 없이 혼자 내뺀 거잖아. 그래서 나갈 때 동승이 유비한테 왜 이렇게 급하게 나가냐고 하니까 유비가 나는 뭐 갇혀있는 물고기요 막 그러면서 나가서 호응하겠어 뭐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지. 근데 봐봐. 이미 마등이 나가서 호응하겠다고 밖에서 호응하겠다고 했고 사실 조조가 이미 세력을 많이 구축했기 때문에 밖에서 공격하기보다는 안에서 좀 먹으면서 공격하는 게 더 유리했다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기도 유비가 배신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유비는 밖에 나갈 게 아니라 동승과 같이 편먹고 화성 장비도 있겠다. 어떻게 잘해서 안에서부터 조조를 쓰러뜨려야 되지 않았을까. 여튼 그렇게 유비는 떠나고 동승은 반역을 꾀하려던 게 걸려서 결국 죽어. 또 죽었어. 또 유비랑 엮여서 또 죽었어. 그리고 어디로 가냐? 원소한테 가. 그 당시에 원소는 봐봐. 또 엄밀히 따지면 자기의 선배님을 공손찬을 죽인 사람인데 거기로 가. 그러면서 조조 저 쳐죽일 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해. 자기를 잘해준 선배님을 죽인 사람 밑으로 가서 자기를 도와준 조조를 죽이자고 해.
미친놈 아니야? 원소랑 조조랑 싸움이 붙어. 실제 그때는 원소 세력이 좀 더 컸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비가 또 끼니까 원소가 세력이 더 컸었어. 그리고 장군도 군사도 병력도 군량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망해. 유비는 어떻게 해? 조조한테 대신했지. 원소한테 갔는데 원소 죽었지. 자경 공성찬 죽었지. 자기 땅 줬던 도겸 죽었지. 자기랑 엮였던 여포 죽었지. 뭐 어디로 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어떻게 알아? 또 제 저주를 뿌리려. 그러다가 이제 남들한테 저주를 뿌리다 안 되니까 동족 친척을 찾아. 밑에 형주 땅에 유표라고 있는데 같은 유씨잖아. 여기도 나이가 좀 있었어. 근데 자기가 찾아가. 마침 유표도 이제 저 위에를 다 먹은 조조가 땅을 다 정비하고 나면 자기한테 쳐들어올 걸 아니까 그래도 조조랑 많이 싸워본 유비로 조조를 막으려고 앞에다 세워놔. 근데 어떻게 됐겠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아까 나이 힌트 줬지. 나이가 많다고. 도겸 죽듯이 또 유표도 죽어. 왜 죽었을까? 그때같이 안 살아있던 유표는 갑자기 왜 죽었을까? 이 정도면 유비가 죽인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정도로 유비가 가자마자 죽어. 여튼 유표가 죽어. 유표의 아들들한테 그 땅을 유표는 다행히 물려줘. 아들이 받자마자 신하들하고 회의 끝에 조조한테 땅을 넘겨. 여튼 오랫동안 그 땅을 잘 다스리고 있다가 유비가 온 다음에 잘 다스리던 유표가 죽고 땅을 조조한테 통째로 넘겨. 그리고 유비는 또 어떻게 해? 자비가 잡힐 수 없다는 생각하에 광동에 있던 여튼 이번에 송건한테 가. 송건이랑 합작을 해. 근데 사실 봐봐. 사실 동맹이라는 건 어느 정도 세력이 비슷할 때 동맹이지. 유비의 세력은 동맹을 맺을 정도의 세력이 아니었어 당시엔. 송건은 이미 어느 정도 땅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병력이랑 수군도 많지. 유비는 조조한테 쫓겨서 도망쳐온 수준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군사가 얼마 안 됐을 거야. 막말로 싸움은 다 송건이 하지. 그때 이제 제일 유명한 적벽대전이 이루어져. 물론 유비군도 참가를 하긴 하지. 자갈량리 지혜를 빌려주고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져서 퇴각할 때 퇴각로를 끊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선봉 써서 싸운 건 송건이잖아. 근데 어쨌든 전투에서 이겨서 갖게 되는 형주의 땅 전부 다 유비가 선수쳐서 가져가지. 난세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송건이 멍청했다. 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이건 좀 선 넘었다. 이것도 난 배신이라고 친다. 지들이 왜 가져가? 송건이 좀 줬으면 이야기했는데 송건이 준 게 아니라 지들이 먼저 챙겨간 거잖아. 유비 악독한 놈들이 잘못했다. 다행인 건 유비의 저주가 유비가 왔으니까 또 누가 죽었어야 됐는데 송건네는 이미 아빠랑 형은 다 죽은 상태여서 송건이 제일 믿고 의지하던 주유가 대신 죽었다. 아마 주유가 그 저주를 막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봐봐. 그리고 나서 유비가 한 짓이 뭐야?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번에 서쪽. 왜냐면 서쪽으로는 한 번도 진출 안 했으니까 공손찬이 있는 위쪽부터 서주도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그 다음에 형주 가운데 있는 형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던 광동 이렇게 라인으로 지금 사람들 다 죽이고 다녔잖아. 저주를 뿌리면서. 생각해보니까 서쪽은 한 번도 저주를 뿌린 적이 없는 거지. 서쪽도 좀 저주를 뿌리러 가였겠는지. 자기 친척인 서쪽에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유장이었단 말이야. 유장도 그 위에 있는 장로라는 태수랑 싸우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싸움 많이 한 유비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형한테, 사촌형한테. 사촌형이 가서 도와준 척 하다 말고 땅을 뺏어. 양아치야. 내가 보기엔 엄청난 양아치야. 그래서 이제 그 땅에다가 이제 총나라를 세우잖아. 엄밀히 따지면 가만히 있으면 유장이 세웠을걸? 나는 그렇게 생각해. 혹시 알아? 유장 아들이 유능했을지? 유비 때문에 못 컸을지? 그리고 봐봐. 유비는 봐봐. 공손찬, 도겸, 여포, 조조, 원소, 유표, 송건, 유장 더 있나? 뭐 여튼 8명 정도의 사람을 배신하고 덕분에 죽고 땅 뺏기고 부하가 죽고 라는 저주를 뿌리고 다녔어. 얼마나 양아치입니까? 이 나쁜 놈이랄까 알고 보면. 이게 다 난세여서 서세술이다 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나는 봄마다 안 좋은 악재들이 일어나잖아. 걔가 안 갔어 봐. 어떻게 됐겠어? 물론 알 수 없지. 안 이뤄진 역사니까. 하지만 유비가 지나간 곳에는 항상 불행이 있었다라는 게 팩트고 그래서 유비는 누군가에게 재앙이고 저주일 수도 있었다라는 게 내 생각이야. 아닐 수도 있고. 눈 빼곤 괜찮은데?